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4차 대유행 정점이 어딘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최고치를 이제 찍은 이 수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추석 연휴 당시에 뭐 이런 변화가 아니고 추석 연휴 이전의 이동량 증가가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많은 이동량이 사실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성묘도 미리 갔다 오고 뭐 선물 준비한다고 뭐 전통시장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뭐 미리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하기도 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이동량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이런 곳들을 위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연휴 때 보니까 지금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700명대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휴 때는 사실 아주 필수적인 인원들 외에는 그 검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접촉자조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연휴 이후에 이제 검사자들이 몰리게 되면 한 2배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숫자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휴 기간 동안이 이제 딱 막상 오게 되면 회사도 대부분은 쉬고 가게도 대부분 쉬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산밀의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그런 공간의 노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그런 수도권에 있었던 그런 많은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고 있었던 확진자들이 비수도권에 가서 비수도권의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국 단위 유행이 촉발될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추석 전에 이동량으로 인한 그런 여파들이 아마 이번 주 말까지 내주 초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당시에 이제 조금 자체적인 이동량 감소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주에 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좀 이제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을 좀 그 타겟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3,000명이라는 수치를 넘겼다는 거에 또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처럼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검사를 안 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검사가 몰리면서 3,000명이 넘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수치는 좀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검사라는 게 네. 이제 결국은 뭐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좀 미뤄졌었던 검사 건수들이 뒤로 밀렸던 부분들도 지금 분명히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 이전 추석 이전에 이동량 증가에 대한 또 유행도 분명히 또 있었던 것과 합쳐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검사가 이제 정상화가 이제 유지가 되고 또 지금 이제 또 주말을 맞았기 때문에 이 주말을 지나가면서 이제 추이를 봐야지 이게 진짜 정말로 그 지금 3,000명대 유행이 지속될 만한 유행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검사 증가와 이동량 일시 증가가 맞물린 그 효과에 의해서 잠깐 증가한 건지가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또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1,222명입니다. 처음으로 4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인원이 50.4%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지금 4차 유행의 경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접종자 중심의 특히 이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들이 지금 유행의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이 젊은 층들의 특징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거의 반수 이상이 증상이 거의 없거나 없는 그런 굉장히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19를 의심도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이제 증상자가 나타나야지만 그 유행의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네. 건데요. 근데 그때를 이제 보통 이제 증상자가 나와서 그 감염 경로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특히나 무증상자에게서 옮겨온 경우는 당연히 감염 경로를 암만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로 인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유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 모두 다가 어느 정도 그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돌파 감염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 가능성이 있고, 안 맞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증상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냥 단순 감기겠거니 넘기시기보다는 좀 선별진료소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진단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 방역 당국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들이 빨리 좀 찾아내질 것 같습니다. 네, 숨은 감염원이 그만큼 많다는 거군요. 그 비중은 작지만 비수도권 유행이 그 규모 자체가 커졌거든요. 대구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 나왔고, 충남과 대전도 70에서 90명 정도의 그 환자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4,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추석 연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엔 당연히 이제 이동량이 증가를 했고요. 비수도권의 광역시 역시 수도권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서 이제 추석 전에 이런 이동량들이 늘면서 같이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이 여파가 얼마나 갈 것이냐는 그 추석 당시에 이동해 왔던 수도권의 이동량들과 맞물려서 어떤 전파들이 폭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추석 연휴의 5일이라는 이 시기 자체는 사실 유행의 견지에서는 그 안전하게 이동만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면 유행이 좀 통제될 수 있는 요소가 아까 있거든요. 그 가게들이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영향까지 합쳐진 것들이 아마 다음 주 후반쯤 돼야지 나타날 걸로 보이고, 그때 이제 전체적인 유행의 그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늘면서 또 발생하는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중 하나가 병상 부족 문제죠. 의료 대응에도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백신 때문에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이 재택 치료의 전국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택 치료는 이제 결국은 불가피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상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있고, 일반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보는 그 감염병 전담 병원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증이거나 증상이 없는 분들은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 관리가 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실 치료 기능은 사실 거의 없고요. 네. 안전하게 격리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관리하에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3,000명씩의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면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은 기존에 있던 의료시설이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인력도 없던 인력을 갖다가 이제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같은 경우는 재택 치료도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지금 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재택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치료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거나 갑자기 나빠졌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50세 미만으로 또 가정 안에 3인 이하의 가정인데 그 침실과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무증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하루에 2번씩 그 건강 상태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혹시라도 좀 증상이 좀 변화가 있다 싶으면 바로 이제 그런 이송을 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맞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경구약까지 그 추가가 된다 그러면 과거 신종플루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집에서 재택 치료를 했었던 그런 세팅들이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서도 좀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택 치료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코로나19에 지금 치료제가 사실 개발된 게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한테서 주로 사용되는 일부 주사제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먹는 경구약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들의 경우는 별다른 치료제를 사용하는 게 없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지금 일종의 그냥 안전하게 격리가 돼 있으면서 증상의 악화를 관찰하는 그 두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생활치료센터에서만 지금 뭐 마냥 늘려갖고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 일부 안전한 분들 좀 어느 정도 그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적은 분들은 독립된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면 재택 치료를 하면서 어차피 의료진하고 계속 소통하게 하면서 그런 증상이 사라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감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어찌 보면 안전하게 격리를 집에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에 뭐 의료진이라든지 뭐 담당 관리자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루에 2번씩 이제 건강 상태 체크를 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어떤 이제 증상 변화가 있다라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오프라인의 병원으로 연결이 되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아마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재택 치료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좀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세팅,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유용하고 안전합니다, 나름. 네. 모든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는 건데 또 입원하지 않고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세팅이 좋긴 한데 지금 이렇게 2,000명, 3,000명씩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생활치료센터는 사실은 없던 시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 인력도 원래 근무하던 인력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도 없고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의 영역도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좀 현실적으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방역 완화를 할 단계적 방역 완화, 위드 코로나를 하는 상황에서의 생활치료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 지역 사회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단계적 방역 완화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조금씩 그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접종률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인구 대비 접종률이 1차가 73.5%, 2차까지의 완료자가 44.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백신이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백신의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접종한 본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종하신 분이 중증 질환으로 사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좀 한편 더 나아가서는 감염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인데요. 일단은 지금 델타 변이 하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그 걸려서 이제 걸리는 그 예방 효과가 한 70% 이상 정도 되고 걸려서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대유행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의 유행을 이끌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자들이 아니고 비접종자들 사이의 유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 국민 80%가 접종을 해도 안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만 명을 중심으로 계속 유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증가는 비접종자들 사이의 유행이 얼마나 전파가 잘 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종률을 높이는 데 빨리 주목을 해야 되겠군요.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당국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 날에 발표를 하는 4분기 접종 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성인은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여기 약간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게 이제 한 번 접종을 완료했을 때 평생 유지되는 백신은 아주 극히 일부의 생백신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같은 사백신들 지금 예측하기로는 코로나19 백신도 한만 길어봐야 1, 2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백신이요? 하거든요. 예. 그 효과의 범위가 독감 백신의 효과는 6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다. 4개월 정도까지가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추가적인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백신 접종은 사실 그 이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는 거죠. 이제 일부 지금 이제 연구들을 해봤더니 그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항체 형성도 잘 안 되고 그 면역 기억 세포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이나 8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충분한 방어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강화된 그런 면역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우선순위로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하는 거고요. 브리핑 내용 중에서 혹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었나요?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 네.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정 청장님 이제 발표 중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확진자의 85.5%가 미접종자나 불안접종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은 사실 이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 위주로 지금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5월 달 이후에 그 이제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보게 되면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미접종자는 아직도 0.4%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0에서 80대의 이런 고령층에서 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고 특히나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의 유행은 비접종자 중심으로 좀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각 예방접종 완료에 좀 힘써 주시는 게 1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이 지금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그런 접촉자나 이런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진단검사에 좀 임해 주시고 그런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는 게 이 또 한 번의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종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